저는 50대 초반이고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는 사실 주변에 알리기 창피하기도 하고 어쩐지 혼자 되는 기분에 막막함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유 모를 동질감에 위로도 되고 그러네요. 제 전 남편은 참 나쁜 사람이었네요. 왜 그런 인간한테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며 살았는지. 그래도 15년 정도만 살다가 마무리되어 망정이지 더 오래 살았으면 못 볼 꼴 잔뜩 보며 그 지옥을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요, 저에게 간도 쓸개로 다 떼어줄 듯이 잘해주던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홀어머니 한 분 계시고 집에 돈도 없어 심지어 결혼하며 시모에게 2천만 원이나 드려야 했을 만큼 남편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저에게 주는 그 빛나는 사랑 하나 보고 결혼했네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저는 전업이었습니다만 남편 월급이 많지가 않아 아이들 낳고도 단 한 번도 부업을 안 한 적이 없네요. 식당 설거지,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 자녀들 등하원 도우미, 나중엔 운전까지 하며 카풀 알바를 했었고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 작업도 하며 부수입을 많이 모았습니다. 어쩔 땐 남편 월급 이상 벌었고 제가 번 돈 고스란히 모아 차도 바꾸고 18평대 살다가 20평대로 이사도 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쌍둥이 아들들 잘 키워냈고 집안 살림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며 감시질하는 시모 때문에 집도 항시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도 저는 결혼하면서 먹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늘 제가 요리해 식사했습니다. 남편이 바깥 음식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러면서 밖에서 점심 사 먹는 것도 난 싫어. 그 조미료 잔뜩 들어가 있는 맛이 질리단 말이야. 집에서라도 집밥 먹고 싶어. 아침에 빵 쪼가리 같은 거 말고 국이랑 반찬에서 먹고 싶고.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한번 냉장고 들어갔다 나온 반찬은 냄새가 난다며 안 먹었기에 매번 반찬도 새로 해다 내야 했고 국이나 찌개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밥상이 아니라면서요. 물론 결혼 초반엔 대놓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입이 삐쭉 나와 삐진 티를 잔뜩 냈었어요. 먹을 게 없다면서요. 그 모습에 괜히 안절부절 못하곤 제가 더 노력했네요. 남편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아들 쌍둥이 키우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결혼 전 별도 달도 따줄 듯 저에게 프로포즈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 가고 밖에서 돈 벌어온다는 이유로 대접받고 싶어 했고 또 회사 일이 잘 안 풀리자 저에게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네요. 이럴 땐 너도 다른 집 여자들처럼 남편 위에 보약이라도 사다 주던지. 그리고 꼴이 이게 뭐야? 힘내서 돈 벌러 나가려다가도 기운이 쭉 빠져. 옷이라도 좀 예쁘게 입고 돈 벌러 가는 남편 배웅해주면 좀 좋아? 그저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퍼질러져서는 너도 참 곱고 귀여웠는데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부인이 해야 할 일이야. 뭐라고? 아니, 꾸미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돈도 없고 또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화장하고 옷 입어. 게다가 나는 뭐 돈 안 벌어. 부업 항상 하잖아. 오늘도 당신 출근시키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나 카페 가야 돼. 설거지하러. 그거 몰라? 그게 무슨 일이라고 생색을 내니?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는 나 없었으면 네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황당하더군요. 남편은 인사 관련 문제 때문에 승진해서 미끄러졌고 그 일을 기점으로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민하고 까칠한 모습만 보이던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꽤 순한 편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그저 제 가정을 위해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 맛에 가사 육아 그리고 며느리 도리까지 시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 스트레스를 이유로 저에게 다 풀고 집에 와서는 가장의 무게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누워만 있으려 하니 자연스레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싸우기만 하면 그렇게 툭 하고 집을 나가대요. 나가서는 시댁으로 가는 겁니다. 홀 시어머니랑 시 이모님한테 본인 요리 한쪽으로 다 일러 바치면 다음날 문을 쾅쾅거리는 소리가 어김없이 나죠. 애미야, 문 열어라. 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안 열어? 그 바람에 애들이 놀라 울고불고 난리치고 제가 문을 열면 어머님과 시 이모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보며 윽박 지르는 겁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걔 회사에서 힘든 거 몰라? 다들 우리 아들 편 안 들어주는데 집에 와서 너라도 잘해줘야 할 거다냐? 우리 아들 힘들어 죽겠다는데 너는 그저 너 하나 편하자고 설거지를 시켜? 네가 해야지. 어머님, 맨날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는 우리 애들이 많이 아파서 약도 먹이고 그러느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애들 아픈 게 뭐? 나는 손자보다 우리 아들이 먼저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면 가만 안 둔다. 그래, 우리 언니 말이 맞아.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오면 집에서 쉬게 해야지. 게다가 우리 조카가 지금 일이 많이 힘들대잖아. 네가 현명하게 해야지. 저도 쌍둥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알바까지 뛰느라 너무 힘든데요.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결혼인데. 물론 그이 힘든 거 알아요. 그치만 말이 많구나. 너의 그런 면에 우리 아들이 찔리는 거야. 알간. 그렇게 폭언을 퍼붓다 떠나시면 그 빈자리에는 공허함과 절망이 남곤 했죠. 그때부터 이혼?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자 싶었는데 애들이 아빠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리고 딸보단 아들에게 아빠가 꼭 필요하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이 당시 저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 물고 버티자 싶었고 저도 나름대로 남편 잘 구슬려가며 본인 양말 정도는 뒤집어 내놓지 않을 정도로만 시키며 살았네요. 그리고 어찌나 저한테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은 남편이랑 시모랑 똑같더군요. 제가 집에 있으면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다 먹지 않았어요. 화 안 냈냐고요? 물론 화도 내보고 남편한테 물 정도는 네가 떠다 먹어라 시키기도 했죠. 그러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순식간에 집이 얼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인데 물 한 잔도 안 떠다 줘? 내가 뭐 밖에서 옹달샘 물이라도 갖고 와달라고 했어? 그냥 물이잖아. 그게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본인 할 수 있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옹달샘 물 떠다 먹는 것도 아닌데 좀 스스로 해. 애들도 자기가 알아서 먹는데. 뭐? 내가 애들보다도 못하단 소리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언제 무시했어? 그게 무시하는 말이야? 그래, 네가 지금 나 무시하잖아. 회사에서도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무시당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비굴하고 서럽냐? 에휴, 내가 나가야지.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시댁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시 이모님이랑 어머님들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런데 참 남편도 여우 같은 면이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난리를 떨고 나면 애들한테 엄청 잘합니다. 특히 제가 못하는 몸으로 하는 놀이를 왕창 해주고는 아빠밖에 없지? 이런 건 엄마가 못해주지? 너희들 아빠 없인 못 살겠지? 하면서 애들이 아빠만 졸졸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 모습 보면 제가 어떻게 이혼하잔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솔직히 저만 참으면 아무 일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결혼 생활에 궁금해하는 친정 부모님께도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 회사 일 잘 안 풀리는 이 시기만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10년을 버텼네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내며 애들 손 많이 가는 초등학생까지 키워냈고 저축 열심히 해서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18평대 전세에서 20평대 아파트로 매매해서 보금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솔직히 거기서 매달 100만 원 정도는 홀 시어머니랑 시 이모님한테 갔고요. 남은 200만 원 정도로 우리 네 식구 살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워낙 친구들을 좋아해 약속을 많이 잡느라 한 달에 자기 본인 용돈으로 50에서 80만 원을 썼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잔소리하면 내가 내금 벌어 이 정도도 못 쓰냐? 내가 왜 힘들게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 정도는 쓰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또 출근할 것 하냐?
너는 집에만 있어서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그냥 회사 확 간둬버려? 그럼 되겠어? 라고 하며 저에게 출근을 빌미로 협박을 했고, 나중엔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는 부인이랑 살 바엔 이혼하겠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막장 부부싸움이 되고 애들만 피해 보더라고요.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용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입을 대면 정말 지랄 발광을 했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럼 남은 120만 원으로 제가 공과금 내고 식비하고 애들 학원비 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축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알바를 놓지 못했던 이유였네요. 녹록진 않았지만 애들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가슴 부분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한번 갔더니 정밀검사 소견서를 써주더군요. 대학병원 가라고요. 그날 어찌나 두렵고 벌벌 떨리던지요. 집에 와서 펑펑 울며 남편에게 나 유방암이면 어떻게 해? 아직 애들도 어린데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나 어떡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처음엔 놀라더니 이내 평온하게 수술하면 되겠지. 아니면 항암 치료도 요즘은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병원 다니면 되는 일인데 뭘 벌써 걱정해. 그리고 검사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니 그냥 들어눕더군요. 이 인간 감정이라는 게 있긴 한가 싶더군요. 그리고 대학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려면 하루를 통으로 써야 해서 시어머니께 애들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 혼자 있게 하면 안 되냐? 네가 밥을 해놓고 나가면 애들이 스스로 먹겠지. 아직 어려서요. 밥솥이 뜨겁기도 하고 어머님이 좀 하루만 애들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귀찮게 시리. 알았다. 그렇게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신 채 그저 일거리 맡겼다는 것에 짜증 내시더군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 호출하기엔 저희 친정집이 너무 멀리 있어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데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물으니 회사 결근 처리하는 거 복잡하고 암도 아닐 것 같은데 그냥 혼자 가라고 신경질 내더군요.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유방암 맞더군요. 몇 기라고 말하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초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을 못 쓸 정도도 아니었어요. 일단 수술하기로 했고 날짜도 잡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어찌나 펑펑 울게 되던지요. 가끔 따끔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암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 케어며 알바, 집안일 등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 병원은 사치였던 제 일상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제 두 아들 제외한 모든 가족들에게 유방암임을 알렸고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우는 모습 처음 보았네요. 친정엄마가 예상외로 강하게 그래,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애들 생각하면서 굳세게 견뎌라. 할 수 있지? 라고 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제 시어머니는 제 얘기 듣자마자 에구 어쩌노? 한마디 하시더니 수술 일정에 관해 물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내가 애들 봐줘야 하냐? 네 친정에서 좀 오라고 하시면 안 되냐? 라고 하시며 또 귀찮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왜 그렇게 상처가 되던지요. 왕복 1시간 거리 차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고 또 저도 홀어머니란 이유로 참 잘 챙겨드렸었는데 며느리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애들 좀 봐주시면 어디가 덧나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싸울 여력도 없기도 했고 또 친정엄마가 이미 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도움 부탁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유방암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제가 워낙 잔병 치레도 없었고 조금 아파도 그냥 진통제 먹어가며 집안일 하고 애들 보고 꿋꿋이 생활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런 저도 암에 걸리니 이제서야 제가 사람인가 싶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무튼 소리까지 지르며 놀라더니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라고 이것저것 묻더군요. 수술 후 생존율이 얼마나 되냐? 전이 된 데는 없느냐?
아프진 않느냐 묻더니 근데 수술하고 나면 당신 가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조심스레 묻더군요. 그 말에 기가 막혀. 보건술도 있어. 왜? 당신 부인 가슴 없으면 큰일 이라도나? 왜 예민하게 그래? 나는 당신 생각해서 물어본 거지. 보건술이라고 하면 뭐 실리콘 같은 거 넣는 건가? 수술할 때 그것도 포함이야? 라며 그 와중에 엉뚱한 소리나 하더군요. 그때 뭔가 정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유방암 걸려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실리콘 얘기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짜증나던지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했죠. 간단하지만은 않은 수술이더군요. 그래도 어찌저찌 잘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2, 3주간은 팔도 잘 못 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누군가 집에 있어야 했는데 친정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도움받으며 수술 후 회복에 힘썼습니다. 수술 후 제 얼굴 보러 집에 온 시어머니가 처음엔 고생했다며 위로해주더니 친정엄마 흙깃 보고서는 안사돈은 얼마나 계셔? 당분간 집에 오기도 어렵겠구먼. 이라고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밥을 그럼 안사돈이 해주시는겨? 에구 감사해라. 너 빨리 나아야겠다. 너 때문에 친정엄마 고생하시네. 이러시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엄마가 사위 해주는 밥 걱정을 하고 지금 암 수술하고 온 사람한테 너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친정엄마도 기분이 나빠지셨는지 이런 고생이라면 10번도 할 자신 있으니 우리 딸만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수술해서 끝나서 다행이죠. 사부인께서는 며느리 걱정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언짢은 티를 내시더군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수술 부위며 통증 걱정을 하더니 그것도 이틀이니 끝나더군요. 누워있는 제 옆에 와서는 이러더군요. 장모님 언제 가쇼? 나 너무 불편해. 집에서 빤스만 입고 다녀야 하는데 지금 계속 추리닝 입어야 하잖아. 아, 좀 불편한 게 뭐. 그럼 엄마 가라고 해? 당신이 애들 밥 차려주고 내 밥도 챙겨주고 다 할 수 있어? 아니, 왜 또 그래? 아, 그냥 나도 힘들다는 얘기 했을 뿐인데. 라고 하더니 남편이 삐진 티를 단단히 내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 앞에서 무뚝뚝한 티 잔뜩 냈고 제가 수술 부위 붕대 정리하느라 좀 도와달라고 해도 건성건성하거나 아님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수술하고 나면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챙겨 먹는 약이 엄청납니다.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어야 해서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예상보다 빨리 몸 움직임도 좋아졌고 일상생활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와 계셔서 고생하는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장모님 요리는 내 입맛에 안 맞아. 당신 언제부터 요리 가능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질 않나. 장모님 또 내 옷을 당신 장롱에 넣었네. 아 진짜 조심 좀 하시지. 이러면서 투덜대길래 제가 소리를 빼찌르며 적당히 좀 하라고 했더니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거 아니냐고 정신과 약 추가해서 받는 거 어떠냐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답도 없고 저게 사람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친정엄마 앞에서 자꾸 싸우게 되니 그냥 빨리 가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몸 움직여가며 애들이랑 남편 밥 차려 먹였고 빨래나 청소 같은 건 남편 시켰습니다. 알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이러면서요. 정이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던 찰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쓰던 정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 모기 전까지 생수를 사다 먹었었는데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요. 생수 뚜껑 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별말 않고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약을 먹으려고 또 생수병을 따려 하는데 어쩐지 결리더군요. 남편은 소파에 들어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제가 낑낑거리는 거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약 좀 먹게 물 좀 따라줘 라고 했더니 저를 힐끔보다 혼자 못해?
라고 툴툴거리더군요. 그래서 따는 것도 힘들고 병 기울이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쿵쿵거리며 잔뜩 화가 난 듯 다가와. 너 이렇게 나 슬슬 부려먹는 거지? 나더러 물 떠다 달라고 자꾸 이렇게 시켜 먹으면서 길들이는 거지? 라고 하길래 내가 무슨 당신을 부려먹는다고 그래. 너무 아파서 물 좀 따라 달라고 하잖아. 나 약 먹는 거 몰라? 내가 무슨 간단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암 수술하고 와서 아파하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암 수술한 거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떨라고 하대요. 그리고 장모님 와 계셔서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내내 누워서 빨래 시키고 집 정리시키는 게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 알바 못하니 개인 용돈도 줄이고 어머님 드리는 돈도 좀 줄여야겠다고 한 제 말에 너무 정이 떨어졌다네요. 그런 말은 당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용돈은 그렇다 치고 우리 엄마 보내는 돈을 줄이자는 말을 그렇게 담담하게 해. 네가 안 걸려서 알바 못하는 게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면서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넌 왜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네요. 그동안 남편 감기 걸리면 배며 생강이며 좋다는 거 다 다려 먹이고 복날마다 삼계탕 해 먹이고 남편이 원해 아무리 날 더워도 땀 뻘뻘 흘리며 끓이던 사골 회사 다녀와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들어놓은 남편이 요구한 물 한 잔 매일 다려준 와이셔츠 잘 자라고 늘 빳빳이 갈아준 베갯잎 등 남편 위해 결혼생활 15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은데 정말이지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모 위에 반찬 해다 나르고 우리도 모자라지만 부양한답시고 월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시모 잔소리며 폭언도 다 견뎌내가며 살았는데 몇 달 시모 드리는 돈 그것 좀 줄이자는 말이 그렇게나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수술한 부인 위에 집에 와 고생하시는 장모님을 보며 그저 불편하다는 생각뿐이고요. 이런 남자를 제가 어떻게 평생 믿고 같이 살까요? 저는 분노와 함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외로 간단하게 나왔어요. 해줘봤자 밑 빠진 독 같은 남자랑은 평생 살아봤자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버림받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프면 저한테 병수발 들어달라 갖은 요구 다 하겠죠.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친정에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친정에서도 제 남편 싸게 노랗다면서 그냥 이혼하라고 내 딸 잃기 싫다며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하라고 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다시 말해보라 하길래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허무해. 정말이지 너무 허무해. 암 수술한 와이프한테 내가 밥 해주고 약 챙겨주라디? 밥은 기대도 안 했어. 그래도 약 좀 챙겨 먹는데 생수병은 따줄 수 있지 않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그 정도는 흔쾌히 해주겠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뭘 믿고 앞으로 더 사니? 그리고 이제 내가 싫어. 일방적인 관계 내가 싫다고. 뭐라고? 너 미쳤니? 이혼? 그래 해라 해. 야, 그리고 유방암 수술하면 남편한테 미안해 해야지. 평생 와이프 반쪽짜리 가슴 보고 살아갈 네 남편 생각은 안 해?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더라. 그래, 이혼하면 나야 땡큐지. 해, 하라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뾰루퉁해져 있던 게 아마 제 가슴 때문도 있었던 것 같네요. 예전의 모습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복잡했나 봅니다. 그런데 애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아준 이 인간이 두 아들 내놓고 저만 떠나라고 하더군요. 황당해.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물으니 저한테 양육비 주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그래? 너 한번 애들 키워봐 하고 전 집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정말 죽을 만큼 애들이랑 떨어지기 싫었지만 지금 강하게 안 나가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 그 상태로 집 나갔죠. 남편은 제가 진짜 나갈 줄 몰랐는지 당황하더니 자기 출근은 해야 하니 애들을 시모한테 맡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 알잖아요. 애들 귀찮아서 못 봐줍니다. 그래서
저 데리고 오라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이혼을 왜 하냐면서요. 저한테도 웬걸 전화를 하셔서는 웬만하면 네가 용서해라. 우리 아들 너 없이 못 살잖냐. 내가 미안하다. 집에 돌아와라. 응?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시모랑 남편이랑 무지하게 싸웠나 보더군요.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했고 시모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밥은 어떻게 먹을 거냐고 하니 남편이 당연하게 엄마가 키워줘야지. 엄마가 밥도 해주고 라고 했다가 시모한테 머리통 세게 맞았다네요. 그렇게 시모는 저희가 이혼해도 애들 안 봐줄 거라고 선언하셨고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되어서 저한테 결국 전화해 빌더군요. 이혼하지 말자고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혼한다고 하니 그럼 애들 데려가라네요. 양육비 주겠다고요. 얼마 주겠냐 물으니 월 30 부르더군요. 돌았다고 소리 지르며 월 100만 원씩 보내라 했습니다. 집도 내가 기여한 바가 훨씬 더 많으니 소송하기 전에 그냥 너 혼자 조용히 나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대요. 그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끝났습니다. 사실 3개월 조정기간에 남편이 2번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이제라도 잘하겠다고 비는 걸 제가 간신히 설득해 겨우 떼어냈네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참 사람이 정이 떨어지니 이렇게 됩디다. 이혼 안 하자고 들러붙을까봐 어르고 달래며 겨우 이혼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고 저랑 제 아이들만 챙기며 살면 되니까요. 일상이 어찌나 반짝반짝 빛나던지요. 남편 없이도 잘만 살았습니다. 저도 정규직으로 취직했고요. 돈 벌어서 엉뚱한 데 나갈 일도 없고 이혼하니 오히려 저축도 엄청 하게 되네요. 월 200만 원씩 차곡차곡 저금 중입니다. 남편 없이 애들 잘 자랄까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 그 전부터 아빠는 주말에만 가끔 놀아줬던 사람이고 일상에서 아빠 하나 빠진다고 별 바뀔 게 없던 모양입니다. 애들은 한 달에 2번 아빠 면접 교섭 가지고 있고요. 아들들 정서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안 맞아 이혼한 것까지는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시모한테 갔다가 이 나이에 아들 뒷바라지 해줄 일이 있냐며 퇴짜 맞고 지금 원룸살이 하는 중이랍니다. 외식이랑 배달음식 엄청 싫어하던 양반이 저랑 시모 없으니 별 수 없나 보더군요. 지 손으로 해먹긴 또 싫으니 맨날 햄버거에 짜장면 같은 거나 먹는다고 아들들한테 호소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되냐.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 꼬신다는데 저희 아들들 왈. 아빠, 우리는 엄마가 맨날 몸에 좋은 것만 해주셔서 햄버거랑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아빠 부럽다. 라고 했다네요. 어찌나 웃기던지. 전 남편은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그런지 아님 나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 그렇게 자주 아프다네요. 그걸 엄마한테 가서 말하래요. 그럼 제가 걱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솔직히 꽃인데요. 그러게 잘해줄 때 고마움을 느껴야 사람이지. 이제와 후회해 봤자 사람 안 됩니다. 그 인간 더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이제 애들 1년 뒤에 대학 가면 집 팔아 친정 쪽으로 이사 가려 해요. 거기서 새 인생 살기 위해 지금 공부도 하고 준비 중이랍니다. 이혼 저는 참 좋아요. 내 편 아닌 사람이랑 허무하게 뭐하러 지지고 볶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나와서 내 인생, 내 존재 찾고 시원하게 잘 살고 싶네요. 참, 저는 완치 판정 받았답니다. 요즘은 매일이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